2024년 한국에서 35만 8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980명.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은 늘었는데 장례식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16년간 연 500건의 장례를 치르던 제주대병원 장례식장도 2025년 7월 폐쇄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장례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3일장, 이제 돈 안 됩니다. 무빈소 장례가 대세예요. 과거 3일장은 장례식장의 핵심 수익원이었습니다. 빈소 대여료, 음식비, 각종 부가 서비스까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문객 없는 장례, 식사 없는 장례, 심지어 빈소 없는 장례, 무빈소 직화장이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망하는 기이한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장례식장의 풍경, 즉 빨간 육개장 국물과 북적이는 조문객의 모습이 이제는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현장이었으며, 그동안 이 시장을 지탱해온 것은 빈소가 아닌 육개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례식장의 진짜 주인은 빈소가 아니라 음식입니다. 마치 영화관이 티켓보다 팝콘과 음료수로 돈을 버는 것처럼 장례식장 또한 빈소 대여료는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일 뿐, 실제 수익은 육개장과 수육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이 무려 82%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8만 원에 들여온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서울대병원이 3년 동안 장례식장에서만 60억 원을 벌어들이고 충남대병원이 77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수익 모델의 핵심 전제는 바로 조문객의 숫자인데, 과거에는 장례 한 건당 평균 150명의 손님이 찾아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150명이 식사를 하고 술과 음료를 곁들이면 음식 매출만 5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며, 이는 3일간의 빈소 대여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조문객이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50명이 와서 먹어야 유지되던 시스템에 갑자기 30명도 채 오지 않게 되자 매출은 5분의 1 토막이 났고 고정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 많던 조문객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코로나19였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강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이제는 굳이 가지 않는 것이 새로운 예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과거 마을 전체의 잔치였던 장례식이 이제는 핵가족 중심의 조용한 행사로 축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온 동네가 슬퍼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장례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와 기술의 변화가 맞물리며 조문의 방식 자체가 디지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는 조의금 전용 송금 봉투가 생겨났고, 바쁜 직장인들은 터치 몇 번으로 부조를 하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허례허식을 기피하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된 것도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절을 하고 억지로 음식을 먹는 형식적인 절차가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텅 비어가는 현상을 넘어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새로운 흐름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빈소 장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조문객을 맞이하는 공간 없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입관 후 바로 화장장으로 향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단연 비용인데, 기존 장례 방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 물가를 반영한 일반적인 장례 비용은 빈소 대여와 음식, 각종 용품을 합쳐 평균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모든 거품을 뺀 무빈소 장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깊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죽어서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미리 유언으로 간소한 장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는데, 한 상조업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100명 중 1명도 안 되던 무빈소 장례가 지금은 10건 중 3건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무빈소 의뢰 건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현장의 증언은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례 문화의 거대한 지각 변동임을 시사합니다. 여기 57세 일용직 노동자 한민재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숨을 거둔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유일한 혈육인 아들은 구청 직원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아버지의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국 한민재 씨의 장례는 직장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빈소도 없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신을 바로 화장하여 궁영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민재 씨와 같은 고독사 사망자는 2024년 기준 3,92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 중년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례시장이 허리와 다리가 잘린 채 양쪽 끝만 남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은 줄줄이 문을 닫는 반면, 한쪽에서는 무빈소 장례가 급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화 프리미엄 장례가 성황을 이루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부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프리미엄 장례식장은 우리가 알던 장례식장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상주들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분리된 개인 전용 빈소에서 조용한 추모가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데, 빨간 육개장 국물 대신 전문 셰프가 조리한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빈소 대여료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총 비용이 1억 원을 넘기도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의 품격을 중시하는 수요층은 오히려 지갑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매장 문화를 대체하며 현대 장리의 표준이 된 화장 방식도 이제는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시신 한 구를 화장하기 위해서는 섭씨 800도 이상의 고열로 1시간 넘게 태워야 하는데, 이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자동차가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할 때 나오는 양과 맞먹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불 대신 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장례법이 주목받고 있는데, 영국에서 시행 중인 수분 해장이 대표적입니다. 특수 용액과 물을 이용해 시신을 분해하는 이 방식은 화장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고 탄소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2025년 1월부터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합법화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좁은 국토에 묘지나 납골당을 계속 짓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통적인 장례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는 동안 기술과 죽음이 결합한 데스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진 한 장과 짧은 목소리 데이터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생전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해 남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한국의 한 AI 기업이 선보인 리메모리 서비스는 이러한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데, 실제 결혼식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영상으로 등장해 딸에게 축사를 건네는 장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AI 아버지의 메시지는 식장에 있던 모든 하객을 울렸고, 기술이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물리적인 추모 공간도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고 있는데, 굳이 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납골당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관에서 헌화를 하고 생전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변화는 한 가지 결론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알던 보통의 장례식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며 100명이 넘는 손님에게 육개장을 대접하던 그 익숙한 풍경은 이제 역사책 속 사진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장례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뉠 텐데, 앱으로 신청하고 빈소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초간편 장례와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초호화 럭셔리 장례만이 남을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동체의 행사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의 의미 자체가 형식에서 기억으로 완전히 재정이 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떠들썩하게 사람을 모으고 형식을 갖추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지만, 미래에는 진심으로 고인을 추억하고 남은 이들이 위로받는 본질만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데, 장례식장은 문을 닫는 이 기이한 역설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장례 산업의 붕괴와 재편 과정을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육개장 국물로 지탱하던 낡은 스윙 모델은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무빈소 장례의 실용성과 데스테크의 첨단 기술이 채우고 있습니다. 형식이 간소화되고 절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고인을 향한 슬픔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 앞에서 기계적으로 절을 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고인과의 따뜻했던 추억을 나누는 것이 더 진정한 추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있는데, 바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내 부모님의 마지막을 위해 꼬박꼬박 돈을 냈는데 막상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0명 중 4명은 폐업한 상조회사로부터 피 같은 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상조업계의 어두운 민낯과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